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돌파 실패 후에 마지막 포인트에 왔습니다. 자, 이거 다시 보면은 일봉으로 보면 지금 마이너스 2% 정도 눌리고 있거든요. 체감이 여기 어제 시가 자리부터 고가까지가 이게 2.8% 올라갔습니다. 2.8%고 지금 마이너스 2%니까 체감상 5% 빠지는 느낌이에요. 고점부터 밀렸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이제 5%가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알트코인들하고 소형 중형 코인들이 많이 밀리고 있죠. 지금 평균 시장 보게 되면 그냥 마이너스 5% 이상 대부분이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빠지는 코인들은 몇 개 없어요. 20개도 안 되기 때문에 보합에 있거나 지금 빨간불 켜주고 있는 코인들도 강세는 아니고 그냥 제자리 버티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다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왜 자꾸 이거 추세를 보는 거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를 일단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뚫리면 시장이 올라가냐 이것보다는 줄줄이 흘러내리는 이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이죠. 10월 달, 11월, 12월 2달이 좀 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돌파가 나오게 되면 단기보다는 약간 중기 쪽에 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중기 돌파로 인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낙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추세 돌파를 일단 먼저 보는 거죠. 근데 현재 그림을 전체로 따지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 실패가 고점은 하나, 둘, 세 번, 지금 네 번째 왔죠. 저점은 한 번, 두 번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은 두 번이고 고점은 네 번이니까 상승 시도가 이번에 많았다.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현재 그림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가 돼버린 건데 9월 중순에 돌파가 되고 나서 이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구간으로 들어가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이 패턴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 포인트라고 가정한 거는 돌파를 못한 시점에서 최종 지점이거든요. 사실 여기를 좀 핵심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나 아니면 그 전에 뭐 여기나 이렇게 보면 좀 비슷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을. 근데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한적인 구간입니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여기가 더 뭐 폭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락이 되면은 뭐 공간이 여기까지 또 열려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제한을 받는 구간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11월 중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 해서 똑같이 상단으로 도달이 됐는데 누가 보면은 이제 뻔한 그 스토리로 흘러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정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비트코인의 모습이 뭐냐면 이번에 여기를 제한을 주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 주기가 일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 돌파 관점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사실 좀 패닉이 오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11월 뭐 한 20일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해서 대략 한 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최소한의 횡보라도 나왔는데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계속 그 경계선 터치하고 있고 개별 코인들도 보면은 심하게 빠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전환점 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결국에 이제 지금 돌파될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하단 붕괴를 이번에 안 보냐? 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그동안에 고점, 최초 고점 기준으로 해서 최저점을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삼아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이 거래량인데 여기는 초기 자리이기 때문에 뭐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준이 이제 10월 달이니까 10월 초, 그다음에 11월 20일로 했을 때 한 달이 좀 넘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두 번째 매물대가 터졌습니다. 자, 거래가 사실상 발생이 된 거죠. 최초 거래 하락됐을 때 두 번째 거래. 근데 이상하죠.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때는 하락된 포인트가 종가가 7%에 끝났어요. 7.3%. 하루 만에 비트코인이 장중 저점은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반응을 했었던 거래량이 크게 나온 거고. 근데 이때를 A라고 치고 여기를 B라고 가정을 한다면 B 자리 거래량이 더 커요. B만 보면. 거래량만 보면 A가 더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캔들도 마찬가지. 얘를 C라고 가정하고 이쪽을 D라고 가정했을 때 C하고 D의 캔들 범위를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그 하락됐던 포인트 11월 21일인데 하락이 종가 자리가 1.7에 끝났고 장중에 한 3, 4% 정도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죠. 적게 빠졌는데 거래량은 더 터졌고 이때는 많이 밀렸는데 거래량이 B보다 적고 이상하죠. 오히려 이 정도 거래라고 한다면 크게 터질 법한 한데 하단에 오고 나서 뭔가 제한이 일어나고 있다. 즉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이제 과거 포인트도 한번 짚어본다고 봤을 때 자 이렇게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때 조정 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하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거래였습니다. 상승 중에 말고 하락 중일 때 시점으로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하락 중, 여기 하락장. 자, 그러면 이제 최초 지점이 어디였냐면 여기였습니다. 거래 발생 됐던 지점. 여기서부터 뭐가 발생했냐면 대략적인 스탑 증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더 밀리기는 했는데 저점에서 다시 들어온 수급, 그 다음에 그 전에 마지막으로 거래가 반응했던 자리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지점, 중간 지점도 마찬가지였죠. 하락이 진행됐던 포인트가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많이 나왔던 거래 포인트는 여기였습니다. 거의 마지막 정점 자리였어요. 여기서부터 터닝이 일어났습니다. 즉 모든 구조를 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 입장만 보는 거니까 비트가 하락 주기를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을 때 마지막 포인트의 핵심은 뭐였다? 거래였다. 그 거래를 기점으로 추가 이탈이 나오는지를 이번에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 이탈이 안 나온다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을 이렇게 다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 정도 라인에서 이제 정점 구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이 초록선 안에 이런 형태를 좀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초록선을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하단부 올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고요. 이번에 반등 위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돌파 구조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돌파가 될 걸로 가져가면서 붕괴가 되는지 동시 검토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야지 좀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인 거고 두 번째 내용은 테더 도미넌스예요.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요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공간이 지금 핵심입니다. 왜? 여기 위치하고 지금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 밀린 자리 여기 위치하고 동일해요. 그 동일하다는 조건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밀렸는데 2% 빠진 건 맞는데 여기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테더 도미로 봤을 때는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지금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테더 도미는 반드시 떨어지는 구조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위치다 보니까 이런 폭에서 단기 반등에 대한 돌파를 계속해서 열어둘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기존에도 이런 자리는 있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 뭐 다 쪼개서 보면 이런 자리가 없진 않았어요. 이번에도 왔었고 지금 또 왔거든요. 근데 처음 온 게 아니고 이미 여러 차례 도달이 됐습니다. 10월 초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전체 반등의 핵심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거래에 대한 기준을 얘기했을 때 꼭 매수가 들어온 거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뭐 캔들 자체가 빨간색이냐 뭐 초록색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를 다 떠나서 그냥 큰 거래예요. 큰 거래. 큰 거래가 나왔을 때에 거의 저점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다. 전에 보면은 여기가 있죠 또.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하락 중에 과거에도 여기 이제 조정 구간이 좀 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이 조정 구간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하락 구간이었을 때 최저점이 여기였습니다. 딱 하루 만에 여기는 10% 빠진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락 중 기간으로 봤을 때
돌파 자리까지 보면은 가장 큰 거래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 이후로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됐다? 회전이 발생했다. 근데 빨간색이잖아요. 매도 물량이잖아요. 그거 상관이 없다 그랬죠. 저게 양봉이면 더 좋고 음봉이어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 왜? 자기 기준선을 안 깬 상태에서 거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방향을 유지해 줬다.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 똑같은 얘기인 건데 자기가 잡아주고 있는 기준가에서 전체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그 상황에서 저점 이탈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의 변동성을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이 주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것까지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한다면 연말에 오히려 돌파가 돼서 올라가는 구조로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은 오늘 저녁 라이브 방송 통해서 비트코인의 동향, 그 다음에 세기 형태가 얼마나 크게 바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